현재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와 고양이는 물론 다양한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달리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의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의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꽤 예전부터 한국에서도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물론이거니와 앵무새 같은 조류 종류나 이구아나 같은 파충류같이 다양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지금 역시도 많이 분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이 동물에게 많은 외국인들이 빠져들었다는 글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한국산 고양이인 코리안 쇼트헤어입니다. 코리안 쇼트헤어라는 품종의 한국산 고양이는 한국 사람들은 흔히 보는 한국 길고양이의 특정 종류 중 하나로서 일반적인 품종과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체형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품종 중 하나입니다. 이런 코리안 쇼트헤어는 사실 처음부터 한국에 있었던 고양이가 아닙니다. 처음 코리안 쇼트헤어가 들어온 건 삼국시대에서부터였는데요. 불경의 목판들을 쥐들이 갉아먹지 않도록 고양이를 수입해온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고양이 품종인 코리안 쇼트헤어는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동물이었습니다. 로마나 이집트에서도 쥐로부터 곡식을 사수하기 위해 고양이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가 지금의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코리안 쇼트헤어는 고양이 중에서도 중형 정도 되는 크기의 근육질 체형의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고양이처럼 인위적인 교배가 이루어진 종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병에도 상당한 내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품종의 고양이는 인위적인 교배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유전병이나 고질병이 크거나 작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고양이를 키울 때는 꽤 많은 동물병원비가 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에 키우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은 키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양이나 강아지를 몰래 유기하는 일까지 발생되며 그런 문제는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건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꽤나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한 내성이 강한 코리안 쇼트헤어의 특징은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사신경이나 운동신경이 뛰어난 편이기도 한데 그런 이유는 길고양이로서 스스로 먹이를 구하거나 영역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코리안 쇼트헤어 고양이 특유의 귀여운 외모 덕분에 많은 유럽인들이 입양해서 키우고 싶어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코리안 쇼트헤어 말고도 키우고 싶어하는 한국의 동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통 다람쥐가 그것인데요. 한국 다람쥐 역시도 특유의 귀여운 외모로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의 다람쥐를 대거 가져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서식하고 번식하는 다람쥐는 한국의 다람쥐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 역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한국 다람쥐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프랑스나 벨기에에서는 한국의 다람쥐와 비슷한 생물 자체가 없는 나라였기에 다람쥐라는 동물이 생소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60년도 즈음 한국에서 온 다람쥐라면서 유럽의 여러 애완동물 가게에서 판매가 시작되었고 한국 다람쥐 특유의 귀여운 외모 덕분에 유럽 사람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다람쥐를 보기 전까지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람쥐의 이미지는 청설모였습니다. 한국 다람쥐에 비해서 귀엽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던 시커먼 청설모만 보다가 이쁜 줄무늬가 있는 한국의 다람쥐를 본 유럽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다람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요. 바로 쥐가 퍼뜨렸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람쥐가 너무나도 귀엽다 보니 과거의 아픔은 전혀 기억나지 않고 키우는 사람이 늘어갔습니다. 한국의 다람쥐는 다른 설치류 애완동물에 비해서 수명이 긴 것도 애완동물로서 키우기 좋은 장점인데요.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다람쥐는 10년이라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잘 아프지 않는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유럽인들이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로 인해 1970년 한국에서는 유럽에서만 30만 마리가 수출되는 등 한때 힘들었던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한국의 다람쥐는 외국으로 팔려나가면서 외화를 벌 수 있게 해준 한국에겐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동물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의 다람쥐가 외국에서 너무나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외래종은 낯선 땅에서는 거의 적응을 못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의 다람쥐는 유럽에서 적응을 너무 잘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버렸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다람쥐는 한국인과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해당 영상은 한국의 고양이가 횡단보도의 파란불과 빨간불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건너는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을 본 수많은 외국인들은 고양이가 사람보다 낫다, 한국의 고양이는 엄청 똑똑하다, 정말 귀엽다 같은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본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양이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 한국은 자동차와 스쿠터가 신호를 지키기 어려운 시간이라도 대부분의 한국 보행자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신호를 잘 지켜. 물론 새벽에도 잘 지키지. 한국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운전할 때도 아줌마들이 빨간불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봤고 종종 그래요. 난 서울에 살고 있죠. 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의 몇몇 아줌마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긴 하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어. 지난 수천 년 동안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도시에 살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 보여. 빠른 시일 안에 조만간 어이 인간 우리 거래할까? 내가 집에서 필요할 만한 쓰레기를 얻었지. 몇 달러만 주면 널 도와줄게 같은 제의를 할 것 같아. 한국 고양이와 서양인들의 차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고양이가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신호를 받아들이는 건 아주 흥미로운 일이야. 녹색등이 확실히 켜질 때까지 고양이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리고 녹색등이 켜지기 바로 직전에 고양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자동차를 지켜보다가 노란불에서 차들이 멈추니까 건넜겠지. 한국인들은 신호를 잘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지. 물론 일부는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야. 한국 사회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타인에게 안 좋게 보이는 걸 안 좋아해. 그런 점만 보더라도 한국은 서양보다 더 좋은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한국의 자동차들은 빠르게 달리기로 유명해. 그렇기에 고양이들은 생존방법을 저렇게 택한 거야. 그들은 아주 영리해져 있고 앞으로도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겠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영상을 다시 확인해봤어. 우리 같은 영상을 본 건 맞음? 고양이는 녹색등이 확실히 켜진 이후에 건너고 있었어.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아마 고양이도 이런 사람들의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 난 저런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하고 싶어. 사실 품종 있는 고양이보다 저런 고양이를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야. 뭔가 더 건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분명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거야. 난 고양이를 많이 키웠는데 밖으로 자주 도망쳤어. 고양이들은 어떤 횡단보도에서도 멈췄고 진짜로 양쪽을 모두 확인하고 안전하다 싶으면 건넜지. 아주 영리한 동물들이야. 노란불로 바뀌는 것만 자세히 봐봐. 언제 녹색으로 바뀔지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진화와 생존을 위한 적응이군. 멍청한 고양이들은 그냥 건너겠지만 이제 똑똑한 유전자를 가진 고양이가 많아지고 있지. 저 사람들은 고양이가 한국 토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제 고양이는 차에 치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아. 제발 고양이에게 축복을. 내가 본 고양이 중에 가장 똑똑한 것 같아. 정말 멋져. 저 고양이처럼 하면 다른 애완동물들도 다치지 않을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